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 일하면서 항상 뛰어난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고향 외곽에 있는 버려진 워터파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거기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곳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우리는 밤 12시에 녹슨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릭은 그의 눈에서 주저함을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오래된 전설들을 믿는 거야. 이건 그냥 오래된 워터파크일 뿐이야. 몇몇 아이들이 다쳐서 이야기를 꾸며냈을 거야. 카를 넌 이해 못해. 이곳은 묘지 위에 지어졌어. 여기서 사람들이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 익사, 사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 모든 일이 1년 내에 일어났어. 그래서 문을 닫아야 했어. 몇몇 시신은 아예 발견되지도 못했어. 나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뭔가 있다면 그것을 필름에 담을 수 있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기는 두껍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공원은 시간에 잊혀진 황량한 불모지 같았습니다. 워터슬라이드는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의 생생한 색상은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색조로 바래졌다. 잡초가 길을 덮고 수영장은 기쁨의 장소라기보다는 늪에 더 가까운 불투명한 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다. 이거 완벽해. 사람들은 이런 오싹한 걸 좋아하지. 하지만 공원 깊숙이 걸어갈수록 우리는 이상한 것들을 목격했다. 금속 체인이 끌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콘크리트에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우리 둘 다 멈췄다. 들었어? 응, 아마도 그냥 바람 소리겠지.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한 점의 바람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걸어갔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들었다.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소리가 우리를 지나치며 들렸다. 하지만 물은 없었다. 수영장은 몇 년간 쌓인 더러운 것만 빼면 텅 비어 있었다. 우리가 겁에 질린 상태로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들리는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였다. 그것은 낮은 신음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더 커지고 고통스럽게 들리더니 마치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다. 카메라를 휘둘러 그것을 포착하려고 했다. 하지만 텅 빈 공원만 있었다.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에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얼굴에 색이 빠져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속이 까맣게 내려앉았다. 멀리에는 인물이 있었다. 여성, 적어도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반투명한 실루엣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두웠다. 우리는 곧바로 돌아서서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도망쳐야 했다. 우리 발소리는 공원을 가로질러 울렸다. 하지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발소리들이 있었고 더 무겁고 빠르게 우리를 쫓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공포가 마음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게 만들었다. 왼쪽으로 돌며 파도풀 쪽으로 향했다. 그것은 거대했다. 한때는 공원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흙과 잔해로 가득 찬 구덩이에 불과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가장자리에서 멈춰섰다. 나갈 길이 없었다. 그때 다시 그녀를 보았다. 환영이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있었고 얼굴은 분명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차가운 것이 발목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반응하기도 전에 앞으로 끌려갔다. 균형을 잃고 풀이 있는 곳으로 넘어지며 단단한 바닥에 부딪힐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계속 가라앉았다. 위에 흙과 나뭇잎들은 환상이었다. 그 아래에는 차갑고 어두운 물이 있었고 나를 밑으로 끌고 갔다. 바닥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끝없는 심연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폐가 타들어가고 물의 무게가 사방에서 나를 누르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입안이 물로 가득 찼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채기 전까지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력했고 나는 맞설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로 올라왔고 수영장 끝으로 끌려갔다. 땅에 쓰러져 물을 토하며 온몸이 떨렸다. 마침내 에릭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에릭, 네가 나를 구했어.
하지만 그때 그는 목을 돌려 멀리 무언가를 보고 갑자기 겁에 질렸다. 그는 도망갔다. 나도 발을 버둥거리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에릭은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출구로 향했다. 멀리에서 우리의 밴이 보였고 에릭은 이미 운전석에 움츠러들어 있었다. 에릭, 비켜. 에릭은 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며 떠났다. 뭐였어 저게? 난 그걸 다 본 게 아니야. 예수님, 왜 물에 젖었어? 나를 수영장에서 꺼내줘서 고마워. 무슨 수영장? 내가 빠져 죽을 뻔한 수영장. 네가 나를 꺼냈잖아. 난 너를 아무 데서도 꺼내주지 않았어. 나는 그 유령을 보자마자 바로 펜으로 달려갔어. 뭐라고? 응. 그럼 누가 나를 끌어냈지?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누구나 뭐든지 나를 구해줬던 거야?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어. 한여름이었어. 아드리아나와 나는 숨막히는 더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절박했어. 그래서 우리는 동네 워터파크에 가기로 했어. 뭐 특별한 건 없었지만 몇 개의 슬라이드와 유수풀이 있었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어. 우리는 그냥 더위를 식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고 마티니를 마시고 싶었어. 우리는 탈의실로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 아드리아나가 비키니 끈을 풀지 못해서 애쓰는 걸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나. 탈의실은 비어 있었어.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 곧 우리는 수영장으로 나가서 하루를 즐길 준비를 했어. 태양은 눈부셔서 물에 반사되어 빛나고 거의 비현실적인 효과를 만들었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물에 스트레스를 씻겨냈어. 하지만 태평했던 우리의 하루는 내가 가방에서 선크림을 찾으려다가 내 수건 위에 놓여있는 표시 없는 봉투를 발견했을 때 어두운 전환을 맞아버렸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나는 그것을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물건을 사물함에 넣을 때는 없었다. 아드리아나, 이걸 내 가방에 넣었어? 아드리아나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보고 봉투를 바라보았다. 아니, 젠, 그게 뭐야? 나는 봉투를 열었고 속이 내려앉았다. 안에는 우리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각도가 소름 끼쳤다. 여러 각도에서 찍힌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숨겨진 카메라로 우리를 지켜본 것 같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게 뭐야? 공포가 엄습했다. 아드리아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우리는 이 일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시설 책임자인 빅터라는 중년 남자를 찾았다. 그는 기름지고 뒤로 넘긴 머리에 입술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잘 지내나요, 아가씨들? 그의 어조는 거만했다. 누군가가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우린 내 가방에서 이 사진들을 찾았어요. 빅터는 상당히 놀랍다는 듯이 사진을 보고 비웃음을 지었다. 내가 어떻게 너희가 이 사진을 찍어놓고 재산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너희 같은 아가씨들은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쫓고 있어. 하지만 빅터는 듣고 있지 않았어. 그는 우리를 귀찮은 파리처럼 여기며 우리의 걱정을 무시했어. 우리는 화가 나고 두려워서 뛰쳐나갔어. 누가 뒤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 그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내 전화기로 익명 전화가 오기 시작했지만 상대방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어. 마치 그게 그들이 날 겁주고 있다는 걸 즐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물함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브라가 없어졌어. 사무실에 신고하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는데 아드리아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확신하며 뛰어들어왔어. 떠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떡해? 우리는 스토커를 찾아야 해. 그리고 지금 바로 찾아야 해. 우리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어. 우리 도와줄 사람은 빅터도 누구도 신뢰할 수 없었어. 우리는 이 괴짜를 직접 잡아야 했기에 함정을 놓았어. 계획은 간단했다. 우리는 괴물을 유인하기 위해 물놀이 공원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번에는 수영복 아래에 숨긴 후추 스프레이도 가지고 갔다. 러시아워가 줄어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방을 일부러 열린 곳에 두고 나갔다. 스토커가 그 가방들을 뒤져보지 않을 수 없도록. 아드리아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미끄럼틀 뒤에 숨어 있었고 나는 멀리 가서 크림을 바르는 척했다. 몇 분 후 키 크고 덩치 큰 남자가 우리 가방 옆을 지나가며 봉투 하나를 떨어뜨렸다. 나는 즉시 달려들었고 아드리아나가 올 때쯤 나는 그를 후추 스프레이로 공격하고 있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내가 빅터 그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으며 피가 차가워졌다. 스프레이에 타면서 그는 울었고 우리는 경계를 울려 다른 사람들이 모이도록 했다. 그는 얼어붙었고 순간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반짝였다. 그러나 이내 그는 회복했고 그 오만한 미소가 돌아왔다. 그 군중 속에 몇몇 좋은 남자들이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가 수갑을 찰 때까지 경찰이 도착해 그를 단속했다. 날 잡았다고 생각해? 너희 여자들은 무슨 일을 건들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가 끌려가면서 우리를 쳐다보며 아기로 눈이 번뜩거렸다. 이미 늦었어, 알지? 그 영상들은 이미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모두가 널 볼 거야.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 같았다. 그건 어떤 소녀에게나 최악의 악몽이었다. 빅터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몰래 담아둔 모든 것을 게시했다.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공원을 나설 때 아직도 누군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조심해. 밤바다가 우리 앞에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밤의 소리를 삼킬 듯한 섬뜩한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다. 한때 번성했던 워터파크가 이제 버려지고 잊혀진 채 소름 돋는 예감이 솟구치는 장소가 되었다. 제이크를 힐끗 보았는데 이미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릴 적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그는 이곳에 얽힌 악명 높은 미스터리를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정말 이걸 하는 거야? 녹슨 문을 바라보며 내가 물었다. 제이크는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우린 그저 유령 이야기를 밝혀내려는 거잖아. 맞지? 계속해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내 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온도가 급락하는 것을 느꼈다. 공기는 부패와 고인 물의 냄새로 가득했다. 갑자기 바람이 생명을 얻어 공원을 휘몰아치며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몰아쳤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하는 것처럼. 지니! 제이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우기일 뿐이야. 걱정 마. 나는 말을 끝내기도 어려웠다. 내 마음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으로 들어서니 공원이 기묘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잡초들이 길을 뒤덮었고 미끄럼틀과 놀이기구들은 뼈대만 남아 있었다. 여기가 그녀를 찾았던 곳 아니야? 제이크가 수영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릴리아 호손 20세, 비비안 호손, 공원 소유주의 딸.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가 여기 남아 비극적인 끝에 대한 복수를 하려 한다고 말한다. 뉴스에서는 어느 날 아침 릴리아의 생명 없는 몸이 수영장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수영장을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때 공원의 보석이었던 그곳은 이제 깊이를 두꺼운 더러운 안개에 덮인 채로 벌어진 심연처럼 보였습니다. 제이크는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탁한 물을 응시했습니다. 녹처럼 보인다.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또 다른 격렬한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움츠러들었고 거의 수영장으로 넘어갈 뻔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야? 나는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지니 형, 뭐가 문제야? 제이크의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몰랐습니다. 공원은 불길한 에너지로 살아났습니다. 불빛은 불규칙하게 깜박거리고 물은 불쾌하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으며 땅은 움직여 우리 위로 초현실적인 은하수 하늘을 만들어냈습니다. 뭐야? 제이크가 속삭였고 그의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목소리는 더 크고 분노로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불빛이 깜빡였고
그림자가 내 시야 모퉁이에서 춤을 췄다. 패닉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제이크의 팔을 잡아 출구로 이끌었다. 공원은 저항하듯 길이 꼬이고 돌아서 우리를 그 악몽 같은 미로의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우리는 파도풀에 다시 한번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물은 격렬하게 휘몰아쳤고 어떤 형체가 그 깊은 곳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리리아였다. 또는 그녀가 남긴 것 창백하고 부푼 형태의 무시무시하게 아무것도 없는 얼굴. 그녀의 존재는 우리를 그 자리에 박아놓는 무거운 숨막히는 힘이었다. 제이크는 저항하지 못하고 나방이 불꽃에 끌리듯 그 공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다. 실제가 아니야. 그가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속삭였다. 실제일 리 없어. 그러나 그 형체가 우리 쪽으로 머리를 돌렸고 비록 그녀에게 눈은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차갑고 잔인한 시선이 나를 꿰뚫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찬팅하는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울려 퍼졌고 오싹하게 마지막을 알렸다. 본능이 발동하여 나는 제이크를 다시 잡아당겼다. 공포가 우리를 도망치게 했다. 우리는 공원을 질주하며 달렸고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길은 끝없이 뒤틀리고 반복되었다. 우리 뒤에서는 물을 튀기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가 도망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제이크가 그림자에 숨겨진 문에 걸려 넘어졌다. 우리는 안으로 굴러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헐떡이며 땀을 흘리며 떨며 안의 공기는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에 희미한 윙윙거림이 있었다. 우리가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다. 잊혀진 통제실을. 그것은 밤의 물의 심장이었다. 여러 행의 모니터들이 켜지며 공원의 다른 구역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가 도망쳤던 것들, 실물 크기이며 불길하게 생생한 애니메트로닉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무섭고 짜릿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것들은 오래된 센서와 타이머에 의해 제어되었고 몰입감 있고 두려운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원은 시대를 초월한 기술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기계들이었다. 조용하고 최첨단. 우리는 그 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다. 소름 끼치는 속삭임, 깜빡거리는 불빛, 심지어 수영장에 있는 모습까지. 그것은 방문객들을 괴롭히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의 일부였다. 관련된 이야기는 그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공원의 음산한 과거를 포용하며 다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나이트 워터즈는 새로운 종류의 매력으로 변모했고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것은 빠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어두운 역사와 불안한 분위기는 기묘한 매력을 원하는 군중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공원이 새로운 생명으로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둠이 깔린 후 그 땅을 걸을 때마다 무언가가 여전히 지켜보며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기계들은 설명되었지만 남아있는 두려움의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빛을 비추어도 항상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